네,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남북 문화의 시간입니다. 사실 북한의 패션이라고 하면 왠지 북한하고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북한에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액세서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어떤 경향성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법에 규제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법보다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종의 이제 문화 검열, 문화 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미풍양속, 사회주의 도덕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주의 도덕이라든가 미풍양속을 규정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민들에게 보면 어떤 옷차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 혹은 당의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름철에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영상물로 찍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고 주체적인 민족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뭐 패션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생활 태도가 잘못되면 외부 문화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순수한 우리 문화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문화 속에서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런 통제 패턴 조금 달라졌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천리마 시대 같은 경우 이제 여성들의 옷차림 속에서 짧은 치마를 많이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긴 옷차림이 노동하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옷감촌도 많이 들지 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짧은 옷을 입어라. 물론 짧다고 해서 이렇게 무릎 위로 올라오거나 이런 미니스커트는 아니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걸음걸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긴 치마는 어떤 예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맞이 차림복으로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양상으로 좀 달라져 왔었습니다. 1980년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안정된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정되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옷차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평양 시민들에게 화려하고 맵시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옷차림을 되는 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몸매와 계절에 맞는 모자와 수건도 쓰고 꽃양산도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야기 이후로 평양 시에는 여성들이 꽃양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대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패션이라든가 옷차림에 있어서 여성 최고 지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이제 좀 모범적인 스타일,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교양 있는 여성들 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의 옷차림 정도가 북한 패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액세서리가 화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치마가 너무 짧지 않거나 가슴이 많이 패이지 않는 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옷 색상도 보면 연두색이라든가 이렇게 뭐 연보라색이라든가 밝은 색을 하고 있고요. 장식도 역시 화려하거나 튀는 장식을 꺼리고 있습니다. 뭐 뷰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여성들이 이 화장을 할 때에도 연한 기초 화장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색조 화장은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립스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패션의 어떤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외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이 팔리기 시작을 했었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옷, 더 좋아하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외부를 통해서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CD라든가 USB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서 북한 외의 다른 국가들의 이런 패션이 일정 정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됐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문명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문명 시설들과 문명화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에게 예전에 없었던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향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누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체육시설도 만들고 누리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들을 선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민들이 선택하고 골라서 즐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생활 분야, 뭐 소비품이라든가 생활 분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식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해졌고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패션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차이가 허용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쁜 것, 조금 더 화려한 것을 찾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없었던 이제 뭐 시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해지는 정책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통 북한에서 이런 뭐 학생들이 뭐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 뜨는 시기가 보통은 중학교, 고급 중학교 시절입니다. 이제 곧 사회 진출해야 될 시기에 여성으로서의 화장도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뭐 친구들 사이에 배우기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도덕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화장을 할 때에도 사회주의 미감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주의 미감에 맞지 않는 화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변태적인 화장이라고 합니다. 변태적인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모키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눈썹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번뜩이는 화장하는 것을 이런 좋지 않은 풍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그 사회주의 경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젊은 지도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패션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밝은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고 간결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것을 기본적인 패션 트렌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뭐 방송물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조선 옷과 같은 패션 잡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제시를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뭐 옷차림을 권장한다고 해도 디자이너라든가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 체계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이런 그 노출이 되거나 또는 과도하게 화려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선택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북한 간의 패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각고 다름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나하고 똑같은 옷차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좀 거부감이 드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튀는 옷차림을 하게 되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단주의적인 가치에 익숙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르지만은 눈에 띌 정도로 튀는 옷차림에 대해서는 주변 시선도 그렇고 옷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패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패션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한복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조선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패션이라든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이 조선옷 차림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많이 입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의 이 옷차림을 보면 한복을 입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명절이거나 아니면 뭐 가족 간의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때에 입는 옷차림이거나 아니면 뭐 고궁을 가거나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입는 패션복으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조선 옷을 많이 입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옷차림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옷차림하고 차이가 난다면 예전에는 이 조선 옷차림을 주로 여성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민족성이 강한 옷차림은 대부분 결혼식 때 여성들이 입는 옷차림이고요. 남성들 한복보다는 뭐 양복이라든가 인민복, 군복을 많이 입었었고요. 실제 북한 그 패션쇼 같은 영상 자료를 보게 되면 여성들은 이제 한복을 입었는데 남성들은 양복을 입는 것으로 민족옷 패션쇼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남성들의 옷차림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이 민족옷을 할 때 역점을 두는 것이 고구려 문화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한에서는 이제 민족문화라고 하면 조선시대를 많이 민족문화의 어떤 정점으로 잡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고구려 중심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차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조선옷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옷차림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점도 고구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조선시대의 민족문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여성들의 옷차림도 많이 좀 화려해지고요. 많이 좀 다양해졌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고려항공 달력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정일 시대의 달력은 1년 내내 다 최고 지도자 사진만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달력은 뭐 기관별로 이렇게 고려항공처럼 항공사를 선전하는 이 달력으로 12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뭐 장미라든가 아니면 뭐 사계절 풍경을 담거나 아니면 이제 김치를 담아가지고 1년 달력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일종의 이제 그림과 같이 실내를 장식하는 역할들을 달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항공 여승무원의 달력을 보면 어깨선이 막 드러날 정도의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상당한 큰 차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북한의 권장하는 옷차림을 보면 일단은 이제 뭐 시대적 미감이라고 하는 틀거리는 있지만 대체로 치마는 무릎 위로 올라가서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미니스커트는 이제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거의 뭐 보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옷차림은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패인 옷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종합적으로 옷차림 중에서 가장 뭐 보기 안 좋은 옷차림은 파마하고 눈썹 화장 진하게 한 여성이 짧은 치마 입고 무릎 다리를 꼬고 담배 피우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활 양식의 표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교양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옷차림, 우리식 옷차림 해야 된다는 것을 방송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식에 맞는 옷차림을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화려한 패션을 하는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입니다. 1980년대 보초부 전작단에서 나왔었던 이런 영상물 표지라든가 공연할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부침이라든가 장식이 많은 옷차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송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면서 일종의 패션 리더 역할로 떠오르고 있고요. 뭐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이런 패션 리더 중에 한 사람은 리설주였었습니다. 리설주가 처음 등장했었던 것이 능라도에 있는 능라 유희장 건설장을 방문하면서 리설주가 대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검은 치마 초록색 옷을 입고 김정은 위원장의 팔짱을 끄는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런 패션 리더들은 방송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2012년하고 2015년에 방송 설비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새로운 기계로 바꿨고 그에 따라서 FHD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패션,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들이 어떤 그 패션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화려해진 모습을 보였지만은
북한이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던 2019년 이후로 최근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옷차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옷차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선 옷차림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옷에 대한 옷차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본보기 사업으로 예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상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옷을 입는 것은 실제 의류 산업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 내 여러 곳에 조선옷 보급소라든가 조선옷과 관련된 판매처를 만들어 두고 있고, 새롭게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옷을 조선 상품을 통해서 해외 수출용으로 소개하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여성들의 치마 저고리 옷에 한정되지 않고 남성 한복뿐만 아니라 어린이 한복까지도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 그 청년들의 한복도 새롭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조선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바른 옷차림을 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의 어떤 원료와 북한의 기술로서 해외 수출로 만들고 있는 의류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로 보는 인문학 시간인데요. 사실 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상징하고 그 시대의 인민상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된 내부적인 다양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의 대중문화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